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지만 부족함 없이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전부 부모님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벼농사, 고추, 참깨, 손 안 대는 게 없는 분들이죠.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시고 해질 무렵에야 집에 돌아오시는 분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밭에 계셨고 아버지는 트랙터를 고치고 계셨죠. 손은 거칠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두 분은 늘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서울 가야 한다. 그게 부모님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도 나오고 서울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서울에서 전세 살면 힘들다. 아빠가 집 하나 사줄게.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천천히 모아서. 됐다.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되지. 그렇게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에 땅까지 팔아서 서울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30평 아파트.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내 집이 생긴 겁니다. 그날 등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 평생 흙을 만지며 사신 손이었죠. 아버지, 괜찮다? 우리 아들 잘 사는 게 아빠 소원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선한 분들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음식을 돌리시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도와주셨죠. 농사로 번 돈 중 일부는 늘 지역 장학회에 기부하셨습니다. 박 노인네 부부는 정말 착해.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에게는 딱 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며느리는 귀한 손님이야.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마라.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야 해. 시집살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며느리만큼은 그런 거 없어야 돼. 부모님 세대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니까 며느리에게만큼은 절대 그런 걸 시키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좋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다르시구나. 아내가 행복하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예단은 괜찮아요? 저희가 안 돼. 우리 며느리한테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결국 부모님은 예단에, 예물에, 신혼살림까지 전부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들아, 며느리 부모님한테 우리가 무시당하면 안 되잖냐?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탁소에서 다림질까지 받아오신 양복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생 농사일만 하시다가 양복 입으니 불편해 보이셨죠? 반면 처갓집은 달랐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분위기였죠. 그날 아버지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랑 아버지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께 제가 배운 건 없지만 우리 며느리만큼은 절대 힘들게 안 하겠습니다. 귀한 따님,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신혼 초에 아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다, 됐어. 넌 손님이야. 그래도 됐다니까. 앉아 있어. 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 이렇게 예쁜데 설거지 시키면 안 되지. 아내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고마워했어요. 여보, 우리 시어머니 진짜 좋으신 분이다. 그치? 우리 어머니 천사시지. 근데 너무 저한테 잘해주셔서 오히려 미안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 선택이 맞았구나. 명절이 되면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갈게. 너희 내려오면 힘들잖아. 명절 음식도 전부 만들어 오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을 쪄서 큰 보따리에 가득 담아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됐어, 수진아. 넌 그냥 쉬어. 내가 할게. 아내는 그때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맙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쯤이었을까요? 명절에 부모님이 올라오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시는데 아내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는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하시겠다잖아. 나보고 손님이래. 그래도, 여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괜히 나섰다가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며느리 좀 쉬게 해라. 명절에 힘들잖아. 네, 아버지. 근데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부모님이 음식 만드시는 동안 아내는 계속 누워 있었고, 식사할 때도 조용히 먹기만 했고, 설거지는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며느리 쉬게 해라고 하시는 걸까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부모님은 며느리가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해놓고 가신 반찬들이었죠. 김치, 장아찌, 멸치볶음, 된장찌개용 재료까지.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많이 해놓고 가셨네. 그니까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보, 나도 좀 피곤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쉬어라, 쉬어라 하시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 뭐? 아니,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안 하게 하시잖아. 그게 오히려 눈치 보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배려하는 건데 아내는 그게 불편하다는 겁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좋으신 뜻으로 하시는 거잖아. 알아. 근데 그래도 뭐랄까, 나도 좀 어색했어. 그날 이후로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차. 부모님은 여전히 명절마다 올라오셨고 여전히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내가 아예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디 갔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좀 피곤하다고 방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 그럼 깨우지 마라. 쉬게 놔둬. 어머니는 혼자서 묵묵히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거들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나?
며느리가 방에 누워 있고 시어머니가 혼자 일하는 게.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며느리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 한번 데려가 봐라. 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걱정을 하시는데 며느리는 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은 채로 편한 옷차림으로. 어머니, 식사 준비 다 하셨어요? 응, 앉아라. 감사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내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셨지만 아내는 네, 감사합니다 외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부모님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셨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됐어, 넌 쉬어. 네. 아내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서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주무신 후에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그랬던 것 같아. 뭐가? 어머니가 혼자 다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안 도와드린 것 같아. 어머니가 하시겠다는데 어떡해? 나보고 손님이라잖아. 그래도 여보, 난 손님인데 왜 불편하게 일을 해야 해?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나도 편하게 쉬는 거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나? 아니, 뻔뻔하다는 표현은 너무한가? 하지만 분명한 건 아내는 부모님의 선함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생신이라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원래는 저희가 내려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가 올라갈게. 너희 바쁘잖아. 어머니, 그래도 생신인데. 괜찮다. 수진이 힘들 테니 우리가 올라가마. 결국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케이크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평범한 케이크였지만 그래도 정성껏 골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거실에 계셨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이걸 샀어?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요? 방에 있어.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인데 머리가 아파서 방에 있다고.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응, 고맙다.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아내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어보셨습니다. 핸드크림 세트였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비쌌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핸드크림, 제가 돈 준 거였으니까요. 여보, 어머니 생신 선물 뭐 할까? 당신이 알아서 사. 나 바빠. 그럼 돈 좀. 여기. 아내는 제가 준 돈으로 선물을 사서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뭐, 큰일은 아니죠. 부부이니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부모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작은 상자였습니다. 아내가 열어봤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거 갖고 싶다고 했잖아. 지난번에. 제가 그랬나요? 응. 그래서 아빠랑 사왔어.
순간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응? 이거 지난번에 받은 거랑 색이 비슷한데요? 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 몰라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물만 드셨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주무신 후에 아내와 싸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색이 비슷하다니? 사실이잖아. 진짜 비슷해.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생각 안 해봤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 비싼 가방을 사는 게 얼마나 큰 맘먹으신 건지 알아? 나도 고맙긴 한데 솔직히 색깔이 비슷했어. 너 진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아내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우리 감기 걸려서 병원 다녀왔다. 네?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엄마,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감기 걸리셨대. 그래, 약 드시라고 해. 응. 그게 끝이었습니다. 약 드시라고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주말에 올라갈게. 저녁이나 같이 먹자. 네, 엄마.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예약할게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부모님 오시는데 저녁 어디서 먹을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 피곤해. 그래도 같이 정하는 거 아니야? 귀찮아. 그냥 배달시켜드리면 안 돼. 배달? 응. 어차피 어머니는 우리가 뭘 해드려도 좋아하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우리가 뭘 해드려도 좋아하신다. 그게 아내가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는 방에서 좀 쉬고 있어요. 그래, 그럼 깨우지 마라. 부모님은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감기가 다 나으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침을 하셨거든요. 엄마, 아직 기침하시네요. 병원 다시 가보세요. 괜찮아. 이 정도야. 그때 아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수진아. 몸은 좀 어때? 전 괜찮아요. 어머니는 감기 다 나으셨어요? 응, 다 나았어. 다행이다. 그럼 저녁 제가 시켜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내는 휴대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치킨과 피자였습니다. 배달이 왔고 우리는 식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드시면서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평생 집밥만 드시던 분들인데 배달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치킨을 드시다가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 짜네. 아버지, 제가 다른 거 시킬까요? 아니다,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이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내일 일찍 할 일이 있어서.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오늘 좀 그랬던 것 같아. 뭐가? 부모님한테 배달 음식 시킨 거. 왜? 어머니 좋아하셨는데. 좋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참으신 거야.
당신 생각이 그런 거지. 어머니는 괜찮으시다고 하셨잖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짠 치킨을 드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던 아버지, 며느리 눈치를 보시던 어머니,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부모님은 평생을 농사 지으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돈으로 제 집도 사주시고, 명품 가방도 사주시고, 명절마다 음식도 해주시고,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뭘 해드렸나요? 배달 음식조차 아내가 휴대폰으로 시킨 거였습니다.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화가 났습니다. 결혼 5년 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엔 어떻게 할까? 당신이 알아서 해. 부모님이 또 올라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오시라고 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내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난 싫어. 시골 가면 할 것도 없고 불편해. 그래도, 여보, 어차피 어머니가 올라오시는 게 더 편하시대. 왜 자꾸 나한테 시골 가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짐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음식 좀 해왔다. 너희 먹으라고. 보따리를 풀어보니 전, 나물, 떡, 송편. 온갖 음식이 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언제 다 만드셨어요? 며칠 전부터 조금씩 했지. 감기 아직 안 나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야.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어머니는 아침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들었지만 대부분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아들아, 며느리 깨워라. 같이 절해야지. 엄마, 좀 더 자게 놔둘까요? 어제 피곤했나 봐요. 그래, 그럼 됐다. 우리끼리 하자. 제사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제야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사 끝났어요? 응, 끝났어. 자, 앉아서 먹어. 죄송해요. 제가 늦게 일어나서. 괜찮아. 피곤했지? 예.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아. 네, 엄마. 수진이?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예. 우리 며느리 몸 좀 챙겨줘라. 넌 남편이잖아. 네, 엄마.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며느리가 제사에도 안 나오고 준비도 안 도와주는데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맞나?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집에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뭐하나? 가까이 가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아, 아들아. 왔구나. 엄마 왜 또 올라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아빠가 서울에 일 보러 와서. 엄마도 따라왔다. 너 퇴근 전에 올라와서 반찬 좀 해놓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감자조림. 엄마, 이거 언제 다 만드셨어요? 오후에 왔으니까. 몇 시간이면 되지.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 먹어요. 됐다. 엄마가 해놓는 게 마음 편해.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수진아. 자고 있었구나. 예, 몰랐어요. 연락 주시지. 괜찮아. 넌 쉬어. 엄마가 다 해놨다. 아내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응,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뭐? 오늘 어머니가 오셨잖아. 응, 알아. 근데 너는 왜 나오지도 않았어? 나 자고 있었잖아. 몰랐다고.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뭐? 엄마가 몇 시간 동안 서서 반찬을 만드셨어. 근데 너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그게 아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서 안 시키시는 거야. 근데 너는 그걸 이용하고 있어. 손님처럼 대해주니까 진짜 손님처럼 굴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조금만이라도 미안해해. 조금만이라도 고마워해. 조금만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해줘. 나 항상 감사하다고 했잖아. 말만, 말만 감사하다고 하지. 행동은 하나도 안 변했어. 말다툼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 돌이켜보니 아내는 점점 부모님의 선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이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받아도 색이 비슷하다고 하고 부모님이 아파도 약 드시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고 제사 준비도 안 하고 자고 시어머니가 반찬을 만드는데 방에서 누워있는 사람. 이게 내가 사랑한 사람이었나? 아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후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네? 왜요? 과로해서 몸살이 심하게 왔어. 큰일은 아닌데. 제가 지금 내려갈게요. 아니다, 괜찮아. 며칠 있으면 퇴원한다. 아버지, 제가 내려가야죠. 됐다. 너 바쁘잖아. 며느리한테도 신경 쓰고.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입원하셨대. 진짜? 많이 아프세요? 과로로 몸살이래. 나 주말에 내려갈게. 응, 다녀와. 같이 안 갈 거야? 난 일 있어. 무슨 일? 친구 만나기로 했어. 친구 만나는 것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는 당신이 가면 되잖아. 나까지 갈 필요 있어?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이 떠났습니다. 제 아내에게서 주말 저는 혼자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아들아 왔구나. 수진이는 일이 있어서. 그래, 바쁘지. 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한쪽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간병하시느라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밤 여기 있을게요. 응, 고맙다. 그날 밤 병실을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부모님은 이렇게 힘드신데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저를 위해 사셨는데 아내는 자기 편한 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이 결혼
계속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며느리한테 잘해줘라. 네, 엄마가 너무 며느리한테 짐 지운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엄마가 너무 며느리한테 의지한 것 같아. 우리 며느리 힘들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입원까지 하셨는데도 여전히 며느리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인데 왜 아내는 모를까? 왜 당연하게만 생각할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어머니는 괜찮으시대? 응, 다행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행이다. 병원엔 가지 않고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그냥 다행이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도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우리 부모님을 계속 맡길 수 있을까? 나는 이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와 대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느꼈을 겁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 당신 요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저는 아내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응? 나 요즘 내가 이해가 안 돼.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넌 왜 그렇게 당연하게만 받아들여?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응, 또 그 얘기야. 왜냐면 넌 변하지 않았으니까. 나 항상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했잖아.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해?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너 뭐 했어? 친구 만나러 갔잖아. 그건 뭐, 할 말 있어?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농사 지으시면서 나한테 그리고 너한테 모든 걸 주셨어. 집도 사주시고 명품 가방도 사주시고 명절 음식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근데 넌 뭘 해줬어? 배달 음식? 나도 할 말 있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나보고 손님이라서 안 한 거잖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말리시는데 어떡해? 그건 핑계야. 뭐? 넌 처음부터 안 할 생각이었어. 어머니가 말리시는 걸 핑계로 삼은 거지.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어. 감사하다고 했고, 선물도 드렸고, 그 선물 내 돈으로 산 거잖아.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게 있어. 마음이야. 진심이야. 근데 넌 진심이 없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한테 진심이 있어? 이제는 잘 모르겠어. 뭐? 나도 모르겠어.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건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이용했어. 이용? 나 항상 감사했어. 말만 감사했지. 내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럼 당신은 완벽해? 당신은 부모님한테 효도 다했어? 나도 부족했어. 인정해. 근데 최소한 나는 미안해했어.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넌 미안해한 적 있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떠났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수지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때문이니?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수진이 한테 불편하게 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우리 며느리 좋은 애였는데 엄마가 잘못 대한 건 아닌지. 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를 감싸셨습니다. 입원까지 하셨는데도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며느리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인데 왜 아내는 몰랐을까? 며칠 후 저는 짐을 빼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아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니 아내가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재산도 정리하기 쉬웠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 잘 모르겠어. 그럼 왜 이혼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그렇게 쉽게 사라져? 쉽게 사라진 게 아니야. 조금씩 천천히 사라진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을 당연하게 대할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식어갔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여전히 며느리 걱정을 하십니다. 아들아, 우리 며느리는 잘 지내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부모님은 여전히 자신을 탓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부모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부모님의 선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며느리가 문제였다는 걸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아내가 조금만 달랐다면, 조금만 더 부모님께 감사했다면, 조금만 더 미안해했다면, 조금만 더 진심을 보였다면, 우리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받기만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선함을 이용한 대가는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거였습니다. 지난주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갔죠. 어머니는 여전히 밭에 나가 일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트랙터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왔구나. 네.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재혼 생각은 없니? 아직은요? 그래.
차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선함을 이용하는 사람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리는지. 결혼 5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받기만 해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선함을 이용하는 건 가장 잔인한 배신이라는 것을. 지금도 가끔 전 아내를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고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골에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아버지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아, 너 행복하니? 네, 아버지.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행복한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에 대해서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받기만 해도 되는 걸까요? 선함은 당연하게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는 압니다. 그 답을. 하지만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천사 같은 시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며느리, 받기만 하는 사랑은 결국 무너집니다. 당연함 속에서 사랑은 식어갑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습니다. 착함을 이용하지 마세요. 선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건 가장 잔인한 배신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 결국 무너집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면 소중히 대하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주변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 동료. 그들의 선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조금 더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채널 새벽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